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형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끝까지 판다팀이, 탐사보도팀이죠. 끝까지 판다팀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법무부의 이 의견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법무부는 왜 이런 의견서를 낸 걸까요? SBS 탐사보도부의 권지윤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두 분께 간략하게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 현재 있는 제도를 좀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거나 정책적인거나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형을 잘 집행을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형 선고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도로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살인의 행위들이 이제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굉장히 잔혹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히 이례적으로 내리는 형벌이 사형제거든요. 그거 더구나 집행도 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형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 좀 그런데 어떤 위화적 효과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장혹한 형벌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위화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서 저는 굳이 이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뭐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권지윤 기자는 법조 출입도 했고 정치부 출입도 했고 아마 그래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취재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면서 권지윤 기자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까 김 변호사랑은 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형제가 뭐 생겼던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응보의 효과도 있을 테고 이제 뭐 위화력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다 이런 권한을 지금쯤이면 고민을 해서 제도로서 이제 좀 기능을 다하지 않았나. 그리고 대신에 이제 대체 형벌을 도입해서 충분히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했던 뭐 위화력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사형제도가 전 세계가 똑같이 사형제도를 없앤 것도 아니고 또 사형제도를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떤 국가의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한데 합쳐져야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지윤 기자가 그 입수한 문건, 그 문건이 법무부가 언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까? 네, 지금 헌재 심리가 3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2019년에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사형제를 세 번째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법무부 문서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지난달 14일에 헌재에 접수된 겁니다. 지난달 14일에 헌재에 접수된 문건이다. 그러면은 그때 법무부 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이네요. 앞부분 보니까. 그 당시 장관은 누굽니까? 당시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고 당시에 이제 박범계 지금 현 장관이죠. 지명된 상태라서 약간 교체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런 헌법소원에서 법무부가 내는 게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헌법소송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있고 피청구인인데 통상 이제 피청구인이 정부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의 소송은 법무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부 측 의견서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접수가 되는 거죠. 이 문건에서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 즉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논거 핵심은 뭡니까? 아까 이제 김 변호사가 예. 말한 거랑 매우 비슷합니다. 아, 법무부 논리를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범죄 억지력이 가장 궁극의 형벌이다 보니까 범죄 억지력이 가장 강하고 일단 범죄를 억제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 힘이 있다. 방어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게 여전히 유효하고 이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사형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생명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과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하는 거는 사회 정의의 일환이다. 그리고 뭐 응보의 효과도 있고 이런 논거를 대면서 이제 사형제 유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권지윤 기자가 이야기한 두 번째 부분이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법살인.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기관이 또
법원이 이 사람은 정말 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진범은 따로 있다.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느냐. 오판 가능성이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사형 반대론에 할 때 여러 가지 예. 이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 때문에 형법총론 교과서에서 찬성론 반대론 있고 이거 뭐 예전에 법대 대학원 입학 시험에도 나오고 하여튼 찬성 논거 반대 논거 각각의 논거에 대한 비판 다 거의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오판 가능성 얘기가 이제 사형 반대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면 이제 사형 찬성론자에서 그 오판 가능성에 대한 반대에 다시 이제 놓은 거는 뭘 되냐면 오판 가능성은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저 얘기거든요. 이건 사법제도의 문제인 거지 사형제도의 문제인 건 아닌 거다. 예. 사법제도에서 검찰, 경찰, 검찰, 법원의 재판이 잘못한 거지 그게 왜 사형제의 문제냐. 그리고 지금 삼심제, 재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주영 기자가 그런 얘기 예.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 의견서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예. 똑같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법무부 의견서 내용 이게 예. 거의 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해서 합헌 판결했을 때 내렸던 다수 의견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 찬성 반대 논거가 거의 동일하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썼던 합헌의 논거들 그걸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법무부 의견서에 담았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이 형광펜 처리됐던 저런 부분들 뭐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사회 방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의 문제지 사형제도 자체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의견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법무부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법무부는 어찌됐건 지금 보면 현행 형법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를 한 거 원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피고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아 맞습니다. 원고 말씀이 맞습니다. 사형제는 잘못된 것이에요. 위헌. 이렇게 의견이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무부라는 곳은 현행 법률이 맞다는 전제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 아마 기존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결했던 그 논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아마 의견서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세 번째 사형제도 관련해서 심리를 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앞선 두 차례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몇 대 몇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1차 합헌 결정 때는 7대 2가 나왔고 예. 2010년도 때는 5대 4 합헌이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합헌이 나왔던 거죠. 1996년이면 김영삼 정부 때고 네. 2010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인데 뭐 보수 정권일 때도 5대 4로 합헌됐다. 그러면 뭔가 헌법재판소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네요. 저 숫자를 보면. 뭐 그렇죠. 일단 지금 이번에 심리하게 된 세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이 일단 6명 있는 걸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뭐 6대 2대 1 뭐 이렇게 뭐 의견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일단 6명 정도는 진보라고 계속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좀 약간 예단하기 힘들겠지만 정과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이제 시민사회나 인권단체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소신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공개 토론회에서 이제 사형 폐지를 아주 소신 있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공약집엔 넣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생각을 일종의 했겠군요. 공약으로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소신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이 그런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는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 사건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그 뒤에 더 범죄를 키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형제가 흉악범죄 억제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죠. 사형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없앨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런 소신을
대선 때 공개 토론회에서 밝혔는데 법무부가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을 묻지 않고 그냥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겁니까?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헌재 이제 의견서를 내기 전에 2019년도에 인권위가 한번 정부를 상대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네. 현 정부 출범 이후네요. 시점으로 좀 2018년이고 정부가 이제 그 답변을 보낸 게 2019년인데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인권위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에다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를 했는데 권고라는 걸 그러면 권고는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정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국민 법 강정하고 이제 여론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때 이제 이미 이제 대통령의 발언과 사실 좀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보였다가 이번에 헌재에서도 의견서를 낼 때 결국 이제 여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견서에 자주 등장을 해요. 결국은 이제 보면 아직 국민 여론이 조성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런 의견서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고요.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직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만일 단 하나의 오판의 가능성, 그럴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인간의 위대한 그 법리 때문에 사형제는 존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라는 것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효과는 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돼서 사실상은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이념이 생명이 먼저인 그런 방점을 찍는 쪽으로 선뜻 키를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우선하자 이 얘기는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법무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법재판소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당장 장담하기 어려운데 아마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헌재가 이제 이런 중요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는 공개 변론을 하는데 예. 아직 공개 변론 일정을 안 잡힌 걸 보면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세 번째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헌법재판소가 1차, 2차 결론 합헌으로 내렸단 말이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상황, 또 그 시대 국민의 인식과 의식 네. 여기와 맞춰가는 것 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간통죄 같은 경우도 수차례 걸쳐가 나중에 최종 이제 위헌 문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처음에 합헌 나올 때 해서 합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병역법, 양심적 병역법은 좀 그런 형태였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지난번에 5대 4였으니까 뭐 이번에 그거보다 합헌 숫자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예를 들면 사형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여야의 토의를 거쳐가지고 사형제 폐지 법률을 만들어서 또는 뭐 형법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제가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형법 몇 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금 헌법소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헌법소를 위헌 판결을 하면 소급효가 아니라 오늘 위헌 판결 나면 내일부터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형벌에 관한 것들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 사형제 들어있잖아요. 그 살인죄 있는 형법종 일부 위헌.
뭐 사형을 규정하거나 형법 41조 위헌 이렇게 해버리면 형벌에 관한 조항이 오늘 위헌으로 판단이 되면 그게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소급해서 역대로 형법전 제정된 다음에 사형된 사람들이 다 잘못된 형벌을 받는 꼴이 되거든요. 그거 소급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굳이 사형제를 폐지할 거라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걸 법리적으로 위헌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뭐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가 소신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러하다면 국회에다가 정부와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토의를 거쳐가지고 법률로 해결할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인 거지 이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위헌 합헌으로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형법을 바꾸는 것, 법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저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법무부 그 공익법무공단도 이게 뭐 대통령의 무슨 공약에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현행 법률이 유지되고 있고 그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상황에서 어쨌든 법을 유지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법을 유지하는 합헌 의견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정말 없애고 싶으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야 이거 한번 폐지 법률 만들자.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보자. 여론을 모아보자. 그래서 법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17년 12월 이후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삼 정부 말년이네요. 네. 97년 12월이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있다. 네. 그러면 사형제도는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사형제도를 법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가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존초론자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폐지론자 예. 근거도 양쪽에 다 근거가 될 수 있죠. 인권위원회가 이번 달에도 저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을 냈습니까? 사형제 폐지? 네, 인권위는 이제 그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관 입장으로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2월 1일에 이달 1일에 했습니다. 이제 인권위의 의견서를 보면 여전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권 침해다, 그다음 오판 가능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릴 때 5명 5대 4로 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5명이 위헌이라는 거였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아까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명이 합헌을 내린 건지 원래 6명이 위헌이다라고 해야 이게 위헌으로 결정이 나는 건데 말이죠. 저 5대 4가 이게 5명이 위헌인 건지 5명이 합헌 의견을 내고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2명이 저 때보단 2명이 더 위헌 의견에 동조를 해야 사형제도가 위헌이 되는 건데 네. 저 5명 가운데 말이죠. 2명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당시에 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물론 이게 입법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죠. 근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 사안, 뭐 예를 들어서 여론은 이제 뭐 반대가 많은데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법안들,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헌재의 결정을 통해 해결이 됐어요. 우리 국회가 또 어떤 것입니까?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내려졌는데 법을 안 고쳐갖고 지금 2021년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 낙태죄에 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에서 먼저 해결되면 되는데 아예 아까 김 변호사 말처럼 헌재에서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요. 권지훈 기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원래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섣부른 일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나 네. 뭐 대체 입법을 통해서 뭐 대체 형벌이라고 하나요? 네. 뭐 가석방 없는 뭐 무기 종신형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뭐 제가 어떤 뭐 법원이나 헌재 결정을 제가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권의 문제라는 게 다수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로 하기 시작하면 소수가 다수가 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점을 헌재가 한번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